안녕하세요. 접니다. 요새 날씨가 가을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웠었는데요.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더라고요. 밖에 나가 있는데 거의 습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숙자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노숙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더워 죽겠는데?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제가 봤던 유튜브를 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알고리즘이 읽었는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지금은 변물리에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춤추는 변기자라는 계정으로 노숙자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삶을 같이 뭐 지켜보는 그런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춤추는 변기자의 주요 컨텐츠가 서울역 야인시대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좀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한 5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노숙자분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사람이 있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자활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어디 뭐 섬에 가둬놓고서는 그 사람들 노역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쩔 때는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일부 소수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이든지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서 좀 실패를 하고 아니면은 뭔가 무기력증이 와서 뭐 잠시 노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자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케어센터에서도 보면은 뭐 이제 갱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좀 나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다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생각이 언제나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한 가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이분들 중에서 술을 안 먹는 사람과 먹는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들 특징이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건 춥건 버텨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고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술에 의존하는 것들이 방송에 주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과거에 서울역에 출장을 좀 많이 갔던 적이 있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이분들이 술을 먹는 광경을 매번 목격한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고소한 방가를 하고 본인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 게 사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게 뭐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악취가 있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분들이 좀 공격성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뭐 악취는 사실 부수적인 거라고 쳐도 근본적으로는 뭐 공격성이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자활되지 않는 부분이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전 술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 국민이 다 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먹고 술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란 말도 또 많이 했네요. 뭐 사실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볼 때 뭐 필라델피아인가요? 거기에 펜탄이라는 중독자들을 보면 참 한심해 보이잖아요. 국가에서는 저런 마약하는 걸 통제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는 술 먹는 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뭐 마약하는 것도 나쁘다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술에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냥 1대1은 사실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서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본다면 마약하는 거를 술을 먹는다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숙자들을 보면은 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 돈을 주어지게 된다면 결국 술만 먹고 이분들이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본인들끼리의 나름 또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술을 먹게 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노숙자를 욕을 할 때 저는 사실 노숙자는 이제는 단어 속에서 더 큰 범주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노숙을 하는 사람이고 노숙자 중에서 이 알코올 의존증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욕을 하려면 노숙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기 때문에 노숙자 분들 중에서도 알코올 의존증이나 알코올 중독자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좀 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에 되게 되면은 멀쩡한 정신 상태가 멀쩡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술을 먹게 되면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이 불구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노숙자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노숙자한테 그냥 목적 없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는 누군가를 정신적 불구로 만들겠다는 동일한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거는 나중에 이분들이 뭐 치료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 또 드는 문제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좀 의무도 있고,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보험에도 영향을 주고 예산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술을 먹지 않기 위해 우리가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좀 목적이 아닌가? 지원을 하더라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좀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냥 밥 주는 거, 천사 무료 급식소처럼 이분들한테 무료로 밥을 주는 행동 자체가 옳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분들이 또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 밥 먹는 것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장을 위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꼴사납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밥 먹는 거 같은 경우에 지원을 뭐 비판하기에는 그건 너무나 거의 뭐 기본권 수준의 일인 것 같아서 그건 좀 비난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빅이슈죠. 뭐 그런 분들은 사실 너무 좋아요. 이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드니까.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이분들한테 어떤 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무지성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자활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 지원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할 거거든요. 이분들이 갱생 안 되고 꾸준히 우리가 타겟팅할 수 있는 어떤 분모가 된다는 걸 이분들이 알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런 인간들은 이분들을 이게 잘, 좋게 말하면 활용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안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근본적으로 이분들에게 비판을 한다면 노숙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노숙자 중에서도 알코올 의존이고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외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시선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뭔가 회복 탄력성이 있을 만한 이분들의 앞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잠시만요. 뭐 메시지가 좀 왔네요.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날에 대해 생각을 하고 단순 지원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술과 연결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뭐 정책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뭔가 의식적 제고를 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을 때 제한적인 상을 뭐 극한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알코올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하든가. 이분들이 결국에는 알코올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아예 근본이 안 돼. 그러니까 술을 이분들한테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술을 좀 줄이세요가 아니라 아예 일부 기간 아예 끊게끔, 우리가 요새는 노담하자라고도 하는데 꼭 술은 그런 얘기를 꼭 안 하더라고요. 이 술도 끊게끔 이분들한테 엄청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이분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숙자들의 자활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건데, 노숙자분들이 제가 본 유튜브에서 5년 전 유튜브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그런 네임드 노숙자분들, 네임드라고 해봤자 여기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의 현재 현황, 지금 5년 후에 지금 상황을 꼭 들어보면은 결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한 5분 정도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분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 한 분은 뭐 개인 유튜브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빠르게 돌아가실 수 있게끔 유지되는 그런 지원들은 좀
좀 자제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맨날 술 먹고 꼬꾸라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다음에 술 먹다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면역력 같은 경우도 뭐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닌가요? 오히려 면역력이 더 있나요? 그런 더러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질병에 좀 노출이 많이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전염성도 강하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여러모로 노숙자 문제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한데 노숙자에 대해서 단순히 비난하면은 답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노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술을 먹게끔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제도 아니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사회적인 약자 아니면은 좀 비주류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이 시민들의 결국 동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동의는 결국 인식에서 나오는 건데 좀 명확하게 이거를 표현을 한다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번 바라보자. 뭐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서 좀 러닝도 좀 하시고 좋은 시간 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